반갑습니다. 네. 네. 뭐 이것도 돌아가니. 예. 조금 싸늘해지고 있네요. 예. 이거 1시간 전부터 돌아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것도 알아요. 네. 참 요즘 그 판매 FT의 그죠? 이거 말이 많죠. 그러니까 뭐 또 몸싸움을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그러는데요. 다 볼륨 키우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한참 그 국회에서 그 몸싸움 할 때요, 유도다고 그랬잖아요. 넘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싸우잖아요. 힘자랑하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야, 얘들아, 여기 국회야? 왜들 싸우고 그래? 왜 몸싸움하고 그래? 여기 국회냐고. 무슨 목소리 잘 안 들립니다. 너무 큽니다. 아, 그래? 여기가 국회냐? 예, 싸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로 하자. 이제 그런 역설이 존재했는데. 이거를 봤을 때, 우리 이제 신성개발 사람 시각으로서 이제 한번 조명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안 되면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 되면 힘으로 한다. 이거는 그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거든요. 제가 끌게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뭐를 공부를 하냐 이거죠. 힘으로 하려면. 그렇죠? 힘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힘이 아니라 힘으로 하게 되면 부딪히면은 그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간과 과연 이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아무 차이점이 없잖아요. 힘센 사람이 권리를 더 누린다면.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정의, 어떤 바른 길, 이런 것을 가는 사람, 또 이런 바른 길을 지키고 이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이 우리 인간 사회라는 얘기죠. 힘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힘센 분이 제일 최고가 누구실까요? 그러면은 뭐 근육 힘이 세면 전부 다 왕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물론 힘이라는 게 그런 그 육체적인 힘으로 다 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뭐 보니까 뭐 막 몸으로 뭐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서 뭐 저지르고 이거는 정말 맞는 길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견을 그냥 말할 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반대한다. 나는 찬성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민주주의라는 거는 뭐 뭐겠어요? 그러냐 그러면 우리 그냥 표결로 합시다. 다수결로 갑시다.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면 힘으로 막고 힘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참 이런 신성개발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이 통용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저기 고명하시고 높으신 분들은 안 싸우고 힘으로 안 하고 대화를 할 줄 알았는데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나 같아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누구하고 이제 대립 관계가 형성됐다고 봅시다. 그럼 나도 그 사람이 말 안 듣는 힘으로 윽박지르고 싶은 이 욕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내가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고 어떻게 내 입장을 잘 전달하느냐, 그리고 전달이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답다, 인격자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격자라는 거는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철이 안 됐을 때 힘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뜻이 있는데 관찰 은둔다 그러면 아예 그 뜻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둔자라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은둔하면 은둔형 외톨이라 해가지고 좀 병원을 잡고 뭐 그러는데 옛날에는 은자라고 얘기했죠. 은자들. 그래서 이 선비들이 자기 뜻을 탁 펼치고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싸우거나 힘을 하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은 지금 내 뜻이 펼쳐질 세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후학을 가르치면서 그냥 숨어 지냅니다. 근데 이분들 실력이 없냐? 또 견해가 부족하냐? 안 그렇죠. 탁월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조정이랑 조선시대이죠. 제가 왜 그래. 정부에 이런 데 나가게 된다면은 정말 부국강병하고도 남죠. 예. 대표적인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관우 포수계 이제 나오는 분은 관종이라는 이런 분들. 이게 다 은자였잖아요. 대단한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학식과.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번 발탁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부국한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도 은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은 어딘가 초야에 묻혀 있거나 뭐 아니면 그냥 후학을 양성,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정치인분들이 그런 훌륭한 분들을 청구해가지고 총리를 시키고 장관을 시켜놓는다면 우리나라 굉장히 잘 되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잘하고 있지만은 이런 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제 제대로 우리가 배울 바라는 거죠. 힘자랑하고 이거는 알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입장을 바꿔볼 때 참 사람은 그렇게 다양한 거예요. 내가 여당이 되고 야당이 있을 때와 여당이 있을 때. 오늘 아침 제가 뭐 신문을 하나 봤더니 노 대통령이 그 당시 FTA 할 때 한 얘기를 또 이제 써놨더라고요. 이거는 정략적 젓갈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고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로 가는 나라 아니냐. 근데 여기에 무슨 사상이 필요했고 당리전형이 뭐가 필요해.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반대한 사람들이 지금 여당이 돼서 이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그때 그 목소리 낸 사람들은 뭐 wilson 늑약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동영 이런 분들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양반이 뭐 저렇게 고집이 센가. 고집하고 굳센 심정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굳센하고는. 그러나 이제 그냥 말을 그렇게 해서는 지금 우리 그 안철수 이런 분들이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20대의 그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1위가 안철수예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에서 지금 당을 만들지도 않는데 지금 박근혜냐 안철수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왜 존경하는 기업인이 안철수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참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가 나이가 물론 여기서는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지만 실제 존경하는 기업인들을 한다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내가 돼. 네,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이건 회장은 지금 살아계셔서 그렇지만은 그냥 얘기하면 돌아가신 분 얘기하면 이병철이라든지 정주영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왜냐? 이분들은 뭐예요? 국가의 기관 산업을 일으킨 분들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먹여 살려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의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10,0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몇몇 명이 희생됐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데 맞지가 않죠. 이분들하고 이 안철수 이분하고는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감히.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시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제가 젊은 시대 비판하고자 비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왜냐? 어렵다. 젊은 사람 어렵다. 살고 먹기 어렵다. 그런데 과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렵다는데 뭐가 어렵냐 이게 도대체. 어렵다. 그런데 세대 차이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위에 아버지 세대하고 밑에 세대하고 중간에 있어가지고 다 볼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저는 뭐 흐름불 초가집에서 이거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이해하는데 뭐가 어렵냐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냐 이거예요. 진짜 어려운 게 진짜 어려서 배고파가지고요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보리꽃게 지내온 분들 그거 하고 지금 어렵다는 거고 이게 참 이게 무슨 일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지금 3대 업종에 누가 있어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3대 업종은 지금도 그럼 누가 3대 업종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마음이 없다면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먹고 살려고 한다면은 갈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이거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맡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월급 300만 원 이상 받는 기업들은 들어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은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뭐냐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뭔가 빡세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느슨하고 대충 살고 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현실이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경제 대국인데 그 대기업들만 잘 살고 뭐 있는 사람만 잘 살고 그럼 우리나라가 뭐가 잘 사냐? 그런 시각을 내려놓자는 거죠. 우리나라 되게 공정해요. 건전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뭔가 해보겠다고 마음 가지면 다 성공할 수 있는 나라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하고 불만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한 잘못입니다. 뭔가 자꾸 핑계를 끄지면 일자리 없다 이거죠. 등록금 비싸다 이거죠.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다. 물론 현실적인 그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거를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본은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 사회 탓 그만하고 또 남의 탓 그만하고 이런저런 핑계 그만 대고 내 마음을 한번 고쳐 먹어보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내가 남의 이야기하고 남이 잘못됐다 제가 이제 한의대 학생들 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개발을 좀 가르치고 그랬는데 요전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나 썼더라고요. 이제 이 학생은 이제 본과 4학년이에요. 나이는 좀 있어요. 나이 40인데 학교를 2번 다녀보니까. 그런데 주변에 60대 초반에 아주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인상이 항상 찡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이분은 열심히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 아들도 잘 교육도 시키고 경제도 혼자 그렇게 일궈내고 근데 그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셨는지 어쨌든지 가끔 만나는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러면 어머님 남편분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잘못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적었대요. 보니까 무능하고 고집 세고 화 잘 내고 화풀이하고 막 폭언하고 그리고 늘 불평불만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적어가지고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랬더니 제 모습이네요. 이러더래요.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절대 정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리가 너무 많아서 정치 못해요. 네. 그 비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만요 단점을 꼬집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공격하다 보면은 공격당하는 사람도 참 힘들죠. 누군가 와가지고 나도 그러지 않아. 내가 단점이 뭔지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걸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너 과거에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았냐? 너 그렇게 형편없이 살지 않았냐? 너 인간이 왜 그러냐고 자꾸 공격해봐요. 어떻습니까? 정말 싫잖아요. 짜증나잖아요. 힘든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고 그 공격을 하지만 공격하는 사람은 왜 공격을 하냐면은 자기가 단점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남이 완벽하기만을 바래요.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다 주지를 못해요. 말을 막 합니다. 이놈 저놈부터 시작해가지고 격하게 나오고 왜 그러냐? 그게 다 자기를 몰라서 자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 이 세상에는요 단점 없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인들의 단점이 없어요. 공자님도 단점 얘기해 볼까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공자님도요 그 당시에 조금 문제가 되는 사람을 사형을 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소정묘 주살 사건이라고 있는데 사형을 시킨.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해요. 지금도. 성행들을 받들고 있지만은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걸 그런 식으로 자꾸 깨어 들어가면 한두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단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나 자신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착각하고 특별한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남의 허물 이야기 바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성인 말씀이 내 허물을 자꾸 얘기하거나 또 남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성인들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표님? 아시면서 놀지 말아라. 가까이 가지 말아라. 비례물시 비례물청.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사귀지 말아라. 이거야. 사귀지 말아라. 간단해요. 해결책이. 사귀지 말아라. 신문도 볼 때 자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신문도 보지 말아라.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단점 비리가 어떻게 해? 그거 다 있죠. 다 퍼봐요. 긁어서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두 것도 없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지향을 하자 이거죠. 지향을 하고 자꾸 사회의 단점 건전한 비판은 필요해요. 건전한 비판은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 이것이 다수의 이견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감정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런 거는 그런 것만 안 해도 인생이 편안하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단점에 대해서 내가 관대하게 포용을 하고 넘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요 제가 정신을 자꾸 못 차리니까 말입니다. 요즘도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살아요. 이 정신이 언제 들지 모르겠어요. 평생 동안 정신 못 차려 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정신이 그나마 좀 드는 때가 있어요. 네. 어떨 때 우리가 좀 정신이 들죠? 그나마 좀 정신 차릴 때 있어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은 크게 무너질 때야. 네. 크게 내가 뭐 쓸데없는 욕심을 가지고 한번 맞았거나 무모한 도전하다가 크게 깨졌거나 네. 그래서 내가 좀 박살이 났을 때 그럴 때 좀 정신이 좀 들어요. 네. 시행착오. 그걸 이제 역행적 오라고 하는데요. 거꾸로 가면은 깨닫는다 이거죠. 역행하면. 우리가 순행하자 얘기지만 역행은 흐름과 맞지 않는 거. 존재하는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산다는 거.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주장하다가 한번 깨지고 내 방식대로 투자하다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나요. 그럴 때 좀 정신이 듭니다.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서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정신이 좀 드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남이 그렇게 되는 것은 제가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정신이 그때 좀 들었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여기 여러분들께도 여기 선생님들께도 자꾸 성인의 말씀, 성인의 말씀 얘기 왜 하냐 이거예요. 왜 자꾸 성인의 말씀 얘기하냐. 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필요해요. 너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성인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그래도 성인의 말씀을 읽고 그거를 탐미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잡히는 게 있고 뭔가 즐거움이 있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순행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그나마 삶이 좀 즐거워지고 뭔가 좀 믿음이 잡히고요. 좀 여유가 좀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이거를 결코 저만의 사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모든 사람들의 사정이다. 제가 환자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환자들은 물론 이런 게 있지만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치열한 자기 수양 속에 놓여 산다는 거죠.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깨지고 터지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자각. 이런 게 어떻게 저의 문제이겠어요. 이 우리 모두의 문제죠. 지금 정신을 좀 차리려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자꾸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게요. 그래도 제가 그 신성개발한 거를 이렇게 좀 만나게 되고 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성인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무지몽매함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그나마 이런 길에서 좀 더 깨질 수도 있잖아요. 더 박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최악을 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자꾸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 계신 선생님들 다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 아닙니까?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이 자리에서 수련하고 공부하고 다시금 살려고 하고 있고 기회를 잡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제까지 이랬던 걸 생각하게 되면 내가 아쉽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막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잡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거 환호생을 한번 우리가 질러볼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그렇죠? 브레이크가 잡혔어 이제는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이제 정말 순행의 즐거움을 살 수 있고 인생을 누릴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 바닥을 짚고 이제 우리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춤을 춰도 될 일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무너지고 더 망가지고 그러면은 아주 심하게 되면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경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음 생에 돼요. 다음 생에 지렁이로 태어났다가 나무로 태어났다가 그리고 저 안드로메다에서 또 돌이 되었다가 말입니다. 또 빅뱅이 몇 번 일어났다가 몇 억거 수억만 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다시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농담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액면 그대로 믿지는 말아주시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가 잡혔다. 자,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잡혔다.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털어버리자 이거죠. 과거는 털어버리자. 털어버리자 이거예요. 이 안철수 파워가 세네요. 제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서 이걸 얘기한 대체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네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회사는 외국계에서는 아직 그 명성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소프트를 하는 거지. 삼성전자 이런 거 보세요. 삼성전자 모르는 외국인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그런 거 말고 뭐 이런 거 있겠죠. 젊은이들의 아픔을 만져줬다. 뭐 순박하다 이런 거 그런 쪽으로는 또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몰아서 볼 필요는 없는 거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일례를 들어서 전체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습관이 좀 빠지기 쉽거든요. 어떤 한 사람의 단점이 있다면 그 예를 들어서 전체를 매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이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자꾸 내려놓는 게 좋아요. 사실은 안철수도 없고요. 우리 정주영 선생도 없고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내가 나를 완전히 비워놓고 살 때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세상이 많네요. 지금 제가 세상 얘기를 꽤 많이 했는데 굉장히 허망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을 우리가 즐기자고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또 풍요롭게 살려면 일단 나부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뭐를 내려놓냐 이거죠. 나의 실종의 부분. 실종의 부분을 내려놓고 본성을 회복하자. 나를 내 과거 안 줬던 기억 싹 내고 나 없이 산다 이거야. 나 없이. 주변에 제 그 집사 주변에 그 저기 무당이 하나 점쟁이 하나 나왔나 봐요. 그래서 뭐 자꾸 아프다 그러더니 자기가 신이 들려가지고 신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약속을 뭐 했대요. 이제 점집을 내겠다고. 그래서 알려준대요. 물어보면은 몇 가지 약속을 한 것 중에 3년간 남자를 가까이지 않기로 맹세를 했대 신하고.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든 약속하고 산다. 왜 그래? 아니 왜 3년간 남자를 만나서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게 잡신인 그런 잡신. 잡신. 잡스럽잖아요. 남자가 무슨 죄인인가? 우리 왜 이런 남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남자 여자를 멀리해요. 남자를 멀리해요. 그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욕정에 휩싸여가지고 정신 못 차려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 자체를 부정하고 그 자체를 멀리해서는 곤란하죠. 그런 게 난 뭐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관리해야 되고 나를 내려놓는다면 관리할 나도 없어지거든요. 정말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살자. 나를 비워놓고 살자. 내가 문제예요.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항상 문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는 우울하다. 보세요. 나는 우울하다. 나는 괴롭다 했을 때 여기에서만 출발을 하지 더 이상 이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울은 뭐냐 이거죠. 내 인생이 망가졌다 그러는데 내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망가진 게 또 뭐냐 이거죠. 이런 걸 한 번만 더 헤아린다면은 그런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 없이 사는 것만큼 찬란한 인생이 펼쳐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비워라 얘기하는 게 모든 가지쯤 비워라. 나를 내려놔라. 네. 그러면은 남도 내려놓고 이런 사회 현상으로부터도 내가 조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브레이크가 잡혔잖아요. 네, 잡혔어요. 과거는 이제 과거는 흘러갔다. 그렇죠? 흘러간 거예요. 이제. 싹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생일이다. 오늘 생일이다. 다시 출발하자.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이 똥덩어리 기억들이 많이 떠다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잠깐 한번 눈을 감고요. 한번 머릿속을 들여다보세요. 어떤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이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과거의 기억들, 또 누구에 대한 원망, 또 자기 비하, 자폐, 이런 것들 참 많죠. 이거요 전부 다 그냥 먼지들이 먼지들. 불어서요. 불어서 다 날려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두 다리 두 팔이 있고 볼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대단한 우리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먼지들에 의해서 내가 최면이 당하고 세뇌가 당하니까 뭔가 자꾸 어렵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다 실제가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네.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딱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는 하지 않기. 화풀이 비방 원망 않기. 네. 또 하나는 내 떡 썰기, 내 할 일 하기. 내 할 일을 하자 이거예요. 이러면은 다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걸로 너무 충분해. 너무너무 충분해. 불고. 자, 그래서 이런 게 잘 안 돼요. 결심을 하면 잠깐 마음이 좋아지는데 금방 이제 그러다가 또 한번 터지죠. 깨지고. 그러면 감사히 내가 터지고 깨져야지만이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욕심 이런 거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누리자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직 젊잖아요. 여기 계신 다 젊은이들이에요. 젊잖아요. 그렇죠? 걸을 수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강의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젊습니까? 정말 힘들고 그러면 그냥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거 젊은 거예요. 이 찬란함이 이 자리에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자꾸 내 머릿속에 있는 얘는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너 왜 이러니 하면서 자기를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다. 실제는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을 뜨는 게 중요해요. 먼저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만족감이 올라와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정도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순수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요 절대로 인생을 즐길 수도 없고 도전에 성공할 수도 없어요. 지족자는 빈천능력이라 했어요. 만족을 하는 사람은 빈천에도 즐겁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잘한데요. 이게요. 이런 이 생각 자체가 잠시 왔다 잠시 가버린다 이거예요. 잠시 머릿속에 있다가 5분 흔들다가 획 가버리고 나는 왜 이럴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역같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막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놈이 만만치 않아요. 그게 강박인데 내 속에 있는 강박이가 얼마나 얘가 지금 멀리 들어가지고요 강력하게 나를 짓누르거든요. 지피지경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이틀지 않다. 적이 어딨냐 이거죠. 저 북한이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강박이 적이에요. 이놈이 대단한 놈이에요. 오늘 와서 나를 뭐 사정없이 공격해버리거든요.
또 어떨 때는 이놈이 공격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또 부축해요. 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나 앞으로 대단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 너 일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도 굉장히 안 해줄 거야. 이게 바로 망상 아닙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누가 무시하면 바로 화내요. 엄청난 내가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얘가 어느 순간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불렴전이면은 제약이 자기니라 그랬어요. 하루라도 선을 생치 않으면은 모든 악이 제대로 일어난다. 악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게 악이에요. 죄가 뭐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죄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은 게 죄란 말이에요. 이유를 묻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다, 남이 어떻다, 내 환경이 어떻다라고 묻지 마라 이거예요. 요즘은 뭐 묻지마 투자, 묻지마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사는데 왜 사? 묻지마. 오르니까 사는 거야. 그런 거 묻지 말고 불평, 불만, 내 마음의 평화가 저해가 되는 그런 핑계거리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런 거를 묻지 말아야죠. 묻지 마. 묻지 말고 내가 그러니까 닦아야 된다 이거죠. 이거 그걸 인식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내 안에 저기 보통 내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으로써 자꾸 씻어내리고 닦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어디까지 있었던가요? 119번. 119번까지요? 그러면은 119번 한 차례. 119번 한 차례예요? 예, 16번. 116번이? 몇 번이에요? 119번이에요. 아, 맞아요? 116번이요. 116번이요? 진짜. 한번. 저는 다음 금요일 없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전화드리고 119번? 네, 그래. 그러면은 119번을 청년님께서 먼저 읽어주세요. 네. 자식이 태어나면 그 어머니가 고단하고 돈자루가 쌓이면 도둑이 엿보나니 그 어떤 기쁨인들 근심이 아니랴. 가난한 앞에서 절약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병이 들면 몸의 소중함을 무시하지 않는 그 어떤 근심인들 기쁨이 아니랴.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순조로움과 고단함을 하나로 보며 기쁨과 근심은 모두 잊어버립니다. 네, 이래서 성인의 말씀이 좋아요. 이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그 어머니가 고단하고 자식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없는 게 상팔자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돈자루가 쌓이면 도둑이 없구나니. 그래서 이제 아름답지 않은 여자들이 밤거리의 길을 좀 치안을 만나게 되면은 얼른 도망가래. 어디로?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서 얼굴을 얼른 보여주래. 그러면 다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다. 본질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거든요. 제 친구 중에 그 사진관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정말 남자인 제가 봐도 이건 영화배우 따로 없어요. 조각이에요. 야, 너는 좋겠다. 좋긴 뭐가 좋아요. 여자가 너무 많이 따라붙어. 그래서 가정의 그 분란이 끊이지가 않고 전화도 뭐 그냥 툭 하면 오고 이래서 괴롭게 살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마 나처럼 이렇게 못생겨봐 편안하잖니.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과연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겠냐 이거죠. 안 그런 것 같다는 얘기죠.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것만 있어야지만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자라서는 도둑이 엿보나니 그렇죠. 없는 집에 열쇠 다 열어놓고 나와도 그렇죠. 자물쇠 열고 나와도 근심이 없잖아요. 자전거도 그렇잖아요. 그 허름한 자전거 얼마나 좋습니까? 갖다 놔도 안 가져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비싼 자전거 많잖아요. 300만 원짜리. 그거 들고 다니면은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십니다. 누가 훔쳐올지 모르니까. 자전거 좋은 거는 또 아는 사람도 알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떤 기쁨들 근심이 아니냐 했습니다. 가난한 나 껴서 절약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내가 가난하다면은 이런 거를 또 배우게 하죠. 절약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죠. 병이 들면 몸의 소중함 다시 알게 되니 그 어떤 근심인들 기쁨이 아니랴. 기쁨마저도 우리를 자각시키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를 깨달은 사람은 순조로움과 고단함을 하나라 보며 기쁨과 근심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는 기쁘고요, 근심할 때는 근심하지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기쁨도요, 실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대박을 맞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죽었다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실화예요, 실화. 우리나라는 요즘에 로또 맞으면 몇십억 이래죠, 그렇죠? 외국에는 어때요, 규모가? 몇천 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뭐냐 이거죠. 기쁨과 근심, 얽매인다는 거죠. 잊어버린다. 그래서 자유롭다는 거는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도 그걸 내가 인정할 때 정말 그 큰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가져보도록 해요. 좀 쉬었다 할게요.